공판을 지으면서 경찰 책임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윤변의 이태원 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봉남입니다. 자, 어제는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1주기 때 우리 서울 광장에는 10,000명 넘는 시민들이 모여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긴 줄의 추모 행렬을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하며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규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고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아직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이 엄혹한 현실 앞에서 저희 유가족들은 다시 이 공판을 앞둔 기자회견에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현재의 사법제도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인 것은 뭐 알고는 있었다지만은 정말 이렇게 1년을 지나가서 형사 책임을 묻는 이 재판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공판을 앞두고 그리고 경찰 책임자에 대한 엄벌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유가족 대체. 네, 소개받은 12구 대응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어제 일주기 추모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인재 영상경찰서장의 공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의 경찰 지휘부의 무능과 무기력은 참담함을 넘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참사 후에는 수습도 전혀 되지 않았던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이 정도였었나 생각해보면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 무능함과 맹목적인 충성심이 빚어낸 또 하나의 참사였던 것입니다. 김강호 서울청장은 특수본과 서부지검에서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대검에서 이를 묵살하였고 그 해명조차 설득력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이후 이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하고 고안무치의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대한민국을 다시는 이런 참담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 이정민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책임자에 대해서는 그 5명의 여기 나와 있는 이인재 전 경찰서장 이외의 오늘 5명의 공판이 있고요. 그다음 정보경찰에 대해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외 4명이 있는데요. 현재 이 공판에 대한 현황도 함께 설명함과 동시에 박성민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인재 공판에 대해서만 공판 설명을 하겠고요. 나아가서 요새 이제 수사 기록이 언론에 일부 공개가 되면서 서울청의 김광호 서울청장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서장 회의에서 화상회의를 작년 10월 할랜드회의를 앞두고 2번에 걸쳐 화상회의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해운대 경찰서장 시절에 불꽃축제 많이 해봤다. 인파사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아예 경찰서장 회의에서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전 경찰서장에 연결된 회의에서 발언을 했고 준비를 대비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비대는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인파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대비를 안 했다.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아울러서 윤희근 서울청장의 경우에 이 인파사고 대비는 자치경찰의 임무이지 서울청의 임무가, 경찰청의 본청의 임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은 11번이나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 1시 이후에 11번을 당시에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게 과연 경찰청장으로서 할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발언으로 우리 이창민 변호사께서 우리 윤변의 이태원 참사 TF의 이창민 변호사께서 이 이인재 공판에 대한 담당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이인재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오늘 그 공판 진행, 절차, 내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두 번째는 김광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 세 번째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촉구에 대해서 세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누락하는 부분이 있으면 첨부 자료, 거기 지금 보도 자료 있잖아요. 부침 자료 참고해 주시면 3페이지 이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임재 전 용산서장 형사재판에 대한 절차는 1회부터 5회까지 5번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적어도 2020년, 21년에는 방역대책 및 인파관리를 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다만 2022년에는 이에 대한 인파관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못했고 계획도 제대로 짜지 못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측면에서 특기할 점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 관련해서 실무자들, 즉 용산서 실무자들 증언을 두루 살펴보면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당일 2022년 10월 29일 9시 25분부터 9시 45분까지 약 20분간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이태원 축제 인파 관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오로지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었는데 그 대규모 집회 시위가 무탈하게 종료돼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만 오갔고 헬로윈 축제 대비해서 인파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이 저녁 식사를 9시 45분경에 마치고서 바로 이태원 축제 현장, 즉 이태원 파출소로 간 것이 아니고 용산 보강동을 거쳐서 대통령 관저, 즉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있는 곳을 곧 주변을 교통 상황을 살피고 이태원 파출소로 갑니다. 따라서 이태원 파출소 도착 시간이 상당히 늦은데요. 11시 5분경에 돼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락한 게 있는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 경우 아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로 무탈이 대규모 집회 시위를 마쳤으니 영전하겠다, 그러니까 승진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들만 오갔고 이태원 축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말도 언급도 없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관저까지 들렸다 가서 11시 5분 경이 돼서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다. 여기에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한 형사재판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번 공판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1회는 사전 대비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 공판이 열렸고 2회에서 5회까지는 대응 단계, 직전에 무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의 이런 취지의 절차 진행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태원 참사가 중대하고 참사 피해 규모가 큰 것을 살펴보면 사전 대비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 살펴봐야지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 윗선의 계획을 확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를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확인했느냐에 대해서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즉 진상 규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 단계가 중요합니다. 사전 대비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참사 당일 현장에 있던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대비 단계, 계획 단계에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서부지검 측에서는 사전 단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서부지검 측에서는 사전 단계 관련해서는 한 번밖에 기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증인도 두세 명밖에 불러서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 대부분 지금 검사가 입증을 직전 대응 단계에만 집중해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전 계획 단계에서는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이 대검 측에서 어떠한 하명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사전 대비 단계, 즉 계획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꼭 사전 대비 단계에서도 많은 기일의 증인을 소환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 때 사전 계획 대비 단계에서 용산서 실무자가 오랜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많은 인파가 헬로윈 축제 때 이태원에 밀집할 것이다. 그래서 교통기동대라도 파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서울청 경비과에 비공식적으로 교통기동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가 힘들 것 같다 반려했습니다. 교통기동대도 파견 힘들 거라고 반려한 거죠. 그렇다면 서울청 경비과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고 소환해서 그 증언이 맞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폭넓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증인 서울청 경비과 서울청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과 상당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윤봉란 TF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많은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김강호 서울청장 특수본은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호 서울청장은 10번 이상 2020년 10월 내에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을 보도받았고 자신이 화상회의를 주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인파관리가 필요하다. 촘촘한 인파관리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까지 들어요. 어떤 경험까지 드냐면 내가 해운대 시절 때 불꽃축제 갔는데 깔려 죽을 뻔했다. 그런 취지로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확인했는지 지시했는지 계획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거나 미진하다면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소한 다음에 공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김강호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조차 지금 9개월째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의혹을 풀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익은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촉구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경찰 사무의 총괄 지휘자죠. 총괄 지휘자로서 각급 경찰 기관회장 김강호 서울청장을 포함해서 지휘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윤익은 경찰청장의 사무입니다. 의무이자 사무인 것이죠. 그런데 김강호 서울청장이 만약에 교통기동대나 경비기동대를 당시 현장에 파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파견을 지시하고 파견을 명령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고 인파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고받고 지시를 했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보충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김강호 서울청장은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단지 2번 정도밖에 보고받지 못했다. 참사에 관련해서.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11차례 이상 참사 관련해서 그 무렵 보고를 받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피만 하려고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하자. 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계획을 세우자, 실행하자 뭐 이런 취지의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즉 당시에 참사 피해 확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책임자로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구속수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가 되지도 않고 수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경우는 지위가 높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하거나 회유를 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수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내에서 했다면은 그 브리핑하면서 좀 질의응답도 받고 할 텐데 야외다 보니까 지금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혹시 그래도 지금 그 공판 설명 진행이나
저희 그 변호사의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기자님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그 아마 조만간 그 정식 기자 브리핑을 이렇게 야외에서의 약식 말고요. 조금 더 차분한 형태의 기자 브리핑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워낙 수사 기록의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조금 더 분석적이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공판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판에 참여하신 기자님들 다 아실 텐데요. 수사 기록에 나타난 현재의 그 기사들까지 종합했을 때의 향후의 공판의 방향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전체로 볼 수 있는 것을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상조사 추가 과제 그 보고에 집중하느라고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좀 시간 배치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즈음해서 하지는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과 지난주에 약식 그 브리핑으로 생략을 하되 11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한 형태의 공판 진행 현황에 대해서 실내에서 자리를 갖고 질의응답도 충분히 갖고 공판 진행 현황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창문 변호사 말 들었다시피 사실은 이게 지금 이인재 서장에 대한 공판은 대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광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9개월째 그냥 서부지검 옆에 있는 서부지검 담당 아닙니까? 뭐 법리가 복잡하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법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책임자급을 낮추려는 어제 이제 일본 아카시 유족이 왔었는데요. 아카시 예를 들었어요. 아니 일본의 아카시 불꽃축제 때 경찰서장 정도에서 멈췄는데 왜 우리나라는 서울경찰청장까지 올려야 되냐 이게 지금 논점이거든요. 자기들끼리 책임을 깎아내리는데 골몰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을 강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 당시 특수본의 홍재근 담당인가요? 바로 청장 바로 밑에서 임명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 고위직에서 바로 인사이동 대상이었거든요. 그 인사권자가 윤희근입니다. 어떻게 특수본에서 윤희근을 수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한계 속에서 진행된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저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이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진짜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다면은 향후에 특검을 통해서라도 수사를 더 해야만 되겠다 하는 의지를 저희는 강하게 필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차분한 형태의 공판 브리핑을 이후에 하기로 약속드리고요. 구호를 저희가 좀 외쳐보겠습니다. 자, 저희 평소 하는 대로 이 부분 같이 하겠습니다. 기소 의견 무시 말고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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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하고 변명으로 일궈내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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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전 용산서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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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소 의견을 무시 말고 기소 의견 무시 말고 김광호 서울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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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책임하고 변명으로 일궈내는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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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용산서장을 비롯한 이태원 참사의 수사 책임자들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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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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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우리 사진기자님들. 예, 그러면은 저희 공판 브리핑은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요. 할 수 있겠어요, 저희 오늘은 1인 시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2시